지금 러시아 과학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핵물리학의 거장인 박사는 트럼프가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속보가 터지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푸틴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소식이 바로 날아들었습니다. 아내가 갑상선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 림프와 폐까지 번진 상태. 러시아 최고의 의사들조차 절망을 선언했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한 줄의 판정이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 박사님, 한국의 아내분을 살릴 기술이 있습니다. 7일만 주십시오. 박사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행을 결심하는데요. 그러나 전쟁 같은 현실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러시아의 제재로 봉쇄된 항로, 중국의 그림자 같은 방해, 그리고 단 72시간의 시간 제한. 생명을 건 단 한 번의 도박,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들 기적. 7분의 기적이 지금 막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가 완전한 핵을 가지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알렉세이 카라프, 67살의 핵물리학자입니다. 모스크바 국립연구소의 벽은 늘 회색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 6층 연구실에서 저는 30년 넘게 원자의 분열과 결합을 계산해 왔습니다. 손끝에선 언제나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났고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은 밤낮 없이 깜박였죠.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로 쏟아지는 보고서 더미 사이로 한 줄의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2번 더 뛰고 나서야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었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년 전 제네바 회의에서 본 그 나라가 이제 핵잠수함까지 손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았던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침착했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중 한 명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소미, 서울대학교 의생명공학과 교수. 그때는 왜 핵물리 회의에 의학자가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올라갈 긴급 분석 자료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건조 일정, 전략적 의미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오후 4시쯤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병원이에요. 지금 당장 와야 해요. 엘레나였습니다. 제 아내, 35해를 함께한 사람. 목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연구소를 뛰쳐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고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뭐라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모스크바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회색 건물들, 눈 쌓인 보도, 서두르는 사람들.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엘레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제 손을 잡는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엘레나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눈가에 땀방울이 맺혔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오시죠.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화면 속 하얀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폐 전체를 뒤덮은 얼룩들. 목 부분에도 검은 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갑상선암입니다. 림프절로 전이됐고 이미 폐까지 번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기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해요. 방사선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퍼졌어요. 면역 치료제를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는 수입이 안 됩니다. 제재 때문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할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세계는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엘레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작성하던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에 대한 분석, 국가 안보, 전략적 대응.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네바 회의 때 받았던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소미 교수. 손가락으로 명함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전화번호 옆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복도에서 그녀가 했던 말. 박사님,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한국은 생명을 다루는 일도 합니다. 당시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이 마우스로 갔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란에 커서가 깜박였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핵물리학자가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한소미 교수님께. 저는 제네바에서 배웠던 알렉세이 카라프입니다. 제 아내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발송됨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새벽 2시. 답장이 왔습니다. 박사님, 자료를 보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엘레나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경련처럼 떨렸고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간호사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사이 한소미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검토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7일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 이후엔 전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어요. 7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문제는 비행기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편은 없었습니다. 제재 때문이었죠. 경유를 해야 했습니다. 폴란드, 터키, 아랍에미리트. 어디든 거쳐야 했습니다.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곳, 두 곳, 10곳.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환자 이송은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은 현재 제한 대상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되는 날, 한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경유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바르샤바까지 3시간, 바르샤바에서 인천까지 11시간. 환승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20시간이 넘었습니다. 의료 장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비용은 일반 항공권의 5배입니다. 돈은 상관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털었습니다. 연구소 퇴직금까지 당겨받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엘레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반대했지만 우겼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밤을 병원 침대가 아닌 우리 집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엘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한국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대로. 안 돼.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 나랑 함께. 엘레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엘레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호흡기, 링거, 모니터, 온갖 장비가 함께 실렸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권, 진단서, 항공권. 하나하나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탑승 가능합니다. 게이트는 12번입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엘레나를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쉬익, 쉬익, 쉬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맨 뒤였습니다. 승무원들이 의료 장비를 설치하는 걸 도왔습니다. 모니터에 엘레나의 심박수가 떴습니다. 분당 98. 정상보다 빨랐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가 멀어졌습니다. 회색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안개뿐이었습니다. 3시간 후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담당 직원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여권.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나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공항 보안요원들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별도 심사실로 안내됐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엘레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치료입니다. 제 아내가 암 환자예요. 어디서 치료받습니까? 한국입니다. 서울. 심사관이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러시아인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고요? 네. 한국 병원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보내준 이메일을 출력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받아들었습니다.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병원 확인서가 필요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사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불법 장기 이송 혐의가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불법 장기 이송?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출국이 불어댑니다.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갇혔습니다. 폴란드 공항의 작은 방 안에 엘레나가 신음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분당 85, 80, 75.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소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교수님, 큰일입니다. 폴란드에서 막혔어요. 출국 불허래요. 지금 어디세요? 바르샤바 공항, 심사실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10분만 기다리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13분.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엘레나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만 겨우 들렸습니다. 엘레나, 버텨. 조금만 더. 7분이 지났습니다. 8분, 9분.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심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국 허가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긴급 의료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는 한국 정부의 의료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지금 즉시 탑승하십시오.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승무원들이 엘레나를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떴습니다. 창밖으로 폴란드가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엘레나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는 거예요? 응. 한국으로 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객실 조명이 꺼지고 통로 쪽 작은 불빛만 깜박였습니다. 엘레나도 잠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필요할 자료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엘레나의 진단서, 검사 결과, 투약 기록, 파일을 열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승객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제 좌석 바로 뒤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지나가겠습니다. 비켜섰습니다.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노트북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쯤 지나 남자가 나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며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하늘, 별들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기류가 불안정한 구간이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승무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봐요.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갔습니다. 손님, 앉아 계셔야 합니다. 노트북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깨어났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승무원이 당황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분명 여기 있었다고요.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제게 왔습니다. 멈췄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아까 내 노트북 봤죠? 뭐라고요? 일어섰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승무원이 말렸습니다. 손님들, 진정하십시오. 이 사람이 훔쳐갔어요. 러시아 스파이잖아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승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선이 쏠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환자 보호자일 뿐이에요. 거짓말. 당신 가방 확인해 봅시다. 남자가 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세요. 당신이 먼저 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가방끈이 팽팽해졌습니다. 그때 엘레나가 신음했습니다. 산소호흡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삑삑삑. 손을 놨습니다. 엘레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엘레나, 괜찮아?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류, 약, 그리고 노트북. 노트북이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서리가 깨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안 돼.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박이더니 꺼졌습니다.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병력, 러시아 병원 기록, 한국 병원에 보낼 자료들. 전부. 남자가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남자를 다른 좌석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깨진 노트북을 들고 엘레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기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치가 필요했습니다. 날짜가 필요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나머지 비행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자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도 자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뭔가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바다. 그리고 도시의 불빛들.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엘레나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다 왔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으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엘레나는 휠체어에 탔습니다. 공항 직원이 밀어줬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담당자가 여권을 받았습니다. 확인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5분쯤 지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소미 교수였습니다. 박사님, 오셨군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녀가 손짓했습니다. 뒤에서 의료진이 나타났습니다. 들것과 응급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십니다. 헬기가 대기 중이에요. 헬기요? 시간이 없어요. 육로로는 2시간 걸립니다. 헬기로는 20분이에요. 공항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빨간색과 흰색 헬기가 서 있었습니다. 측면에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료. 엘레나를 헬기에 실었습니다. 저도 올라탔습니다. 한소미 교수도 함께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륙했습니다. 공항이 멀어졌습니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면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건물들. 하지만 모스크바와는 달랐습니다. 더 높았고, 더 빽빽했고, 더 살아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노트북 고장났다고 들었어요. 내 자료가 다 날아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러시아 병원에 요청해서 기록받았습니다. 이미 분석 중이에요. 어떻게요? 제재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를 통했어요. 생명이 걸린 일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H 마크가 그려진 헬기장.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한소미 교수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입니다. 저 환자의 이송을 중단하십시오. 무슨 권한으로요? 저 사람은 러시아 핵기밀을 다루는 인물입니다. 치료라는 명목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어요. 한소미 교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에요. 정치는 밖에서 하십시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예요. 환자의 생명이 안보보다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의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네 기술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환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소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순진하군요. 이 기술이 결국 무기가 될 텐데. 그건 당신들이 무기로 만들기 때문이죠.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소미 교수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걸.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엘레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긴 안전합니다. 우리가 지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엘레나가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가족들. 모두 바빴습니다.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한소미 교수였습니다. 흰 가운 위에 투명한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박사님, 들어오시겠어요? 일어섰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계음이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엘레나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깜박였습니다. 지금 정밀 검사 중입니다. 암세포 분포를 3차원으로 매핑하고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6시간쯤요. 그 다음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한소미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인체 모형이 떠올랐습니다. 목 부분이 빨갛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폐까지 붉은 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갑상선에서 시작해 림프절로 전이됐어요. 폐는 양쪽 다 침범당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해요.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인공지능 세포재생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게 뭔가요? 한소미 교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선들이 얽혀 있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고 손상된 조직의 3차원 구조를 재구성합니다. 그 다음 바이오 프린터로 새 조직을 만들어요. 프린터로요? 사람 몸을요? 네. 환자 본인의 세포를 배양해서 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어요. 갑상선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식하는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 넘게 핵물리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원자를 쪼개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만든다니. 성공률은요? 한소미 교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70%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0%예요. 박사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하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흰색이었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기계가 서 있었습니다. 투명한 상자 같았습니다. 안에 기계팔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바이오 프린터입니다. 한소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기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연구원들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환자 세포를 채취해서 여기 넣어요. 투명한 용기를 가리켰습니다. 안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어떤 세포가 필요한지, 어떤 구조로 쌓아야 하는지 계산해요. 그러면 프린터가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이틀이요. 조직이 완성되면 하루 동안 배양합니다. 그 다음 수술해요. 그럼 총 사흘? 네. 하지만 그 전에 환자 상태를 안정시켜야 해요. 이틀 정도 더 필요합니다. 총 닷새죠. 7일 중 닷새. 이틀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이 빛났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차 불빛이 흘렀습니다. 강 건너편에도 도시가 이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와는 달랐습니다. 모스크바는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밤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숨 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언제 돌아오나? 푸틴 각하께서 물으셨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엘레나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바이오 프린터가 가동됐습니다. 연구실에서 지켜봤습니다. 투명한 상자 안에서 기계팔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눈으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노즐에서 투명한 액체가 나왔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플랫폼 위에 쌓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연구원들이 교대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작동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분홍빛 덩어리였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고 혈관처럼 보이는 선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갑상선입니다. 한소미 교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배양 단계로 들어갑니다. 조직을 특수 용기에 옮겼습니다. 투명한 액체 속에 담갔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계에 연결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밤, 외신 기자들이 왔습니다. 병원 로비가 북적였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여러 언어가 섞였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 세포재생 기술의 첫 임상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철학의 구현입니다. 국적도, 정치도, 돈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중요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 기술을 제공할 건가요? 중국 정보기관이 방해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한소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할 뿐입니다. 그게 한국이 하는 일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핵무기를 연구하며 힘을 믿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힘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재생을.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엘레나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이 8명 모였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집도이였습니다. 모두 초록색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저는 관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마취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수술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한소미 교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고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보조 의사들이 지혈했습니다. 간호사가 거즈를 건넸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숨소리가 유리에 닿아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닦았습니다. 다시 흐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의료진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흡인. 네. 클램프. 여기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삑, 삑, 삑. 엘레나의 심장박동 소리였습니다. 4시간째 한소미 교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조 의사가 다가갔습니다.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투명한 용기였습니다. 안에 분홍빛 조직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갑상선이었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조명 아래에 들어 올렸습니다. 빛이 투과했습니다. 혈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걸 엘레나의 목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유리창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연결했습니다. 혈관을, 신경을, 조직을 하나하나 이어붙였습니다. 실로 꿰맸습니다.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5시간째 봉합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째 끝났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거즈로 닦아줬습니다. 관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한소미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이틀 정도면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밖은 난리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습니다. 방송 차량이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통제했습니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에서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세포재생 수술 성공. BBC 기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의료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생명을 프린트하는 나라. 일본 NHK가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입증. 저는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심박수가 떴습니다. 분당 72. 안정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빌딩 옥상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광고판이 빛났습니다. 자동차 불빛이 흘렀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일했습니다. 새벽에도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카라프 박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모스크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 비서실에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영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건넸습니다. 직접 읽어보시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로 타이핑돼 있었습니다. 카라프 박사에게 귀하의 부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귀국 후 면담을 희망합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서명이 있었습니다. 푸틴의 비서실장 이름이었습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의 기술을요. 우리도 협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협력이요?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뭐든 가능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사님. 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영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흘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은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강요당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로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러시아에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힘을 믿으니까요. 강함을, 통제를. 하지만 저 사람들은 달라요. 협력을 믿습니다. 신뢰를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걸 기술로 살 수는 없어요. 철학은 팔지 않거든요. 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영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레나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의사, 연구원, 행정 직원들. 한소미 교수가 맨 앞에 섰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떴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새 조직이 기능하고 있어요. 호르몬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수가 멈췄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압력이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모두 접촉해 왔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경제적으로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기술은 생명을 위한 겁니다. 국가 간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치료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일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세계가 압박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굽히지 마세요. 한소미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우린 한국이니까요. 그날 저녁, 엘레나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떴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찾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엘레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아파요? 아니, 괜찮아요.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진짜였습니다. 우리 어디 있어요? 한국이야. 서울. 한국.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고마워요. 날 살려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흘렀습니다. 내가 아니야. 이 나라가 살린 거야. 엘레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밝았지만 그래도 별이 떴습니다. 엘레나가 깨어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좋아 보였습니다. 말도 할 수 있었고 물도 마셨습니다. 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통증은 적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매 시간 체크했습니다. 혈압, 심박수, 체온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여섯째 날 새벽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잠들어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실 모니터에 빨간 불이 깜박였습니다. 엘레나가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엘레나.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뒤따랐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밀어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 발소리, 외치는 목소리.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삽관 준비. 제세동기 대기.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만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박사님.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면역 거부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새 조직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 세포로 만들었잖아요. 거부 반응이 없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암세포가 오래 있었던 몸이에요.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못하는 거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소미 교수가 망설였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실험적 치료가 있어요. 뭔가요? 나노면역세포 주입이요. 인공 면역세포를 혈관에 넣는 겁니다. 거부 반응을 억제하고 새 조직을 보호해요. 그럼 하세요. 당장. 박사님. 한소미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공률이 10%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실패하면 심장이 멈춥니다. 나노세포가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안 하면요? 이틀 안에 사망합니다. 거부 반응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하세요. 박사님, 신중히 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엘레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됐습니다. 모니터가 6개나 돌아갔습니다.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빛에 반짝였습니다. 은빛이었습니다. 나노면 역세포입니다. 일단 주입하면 7분 안에 결과가 나와요. 7분이요? 네. 그 안에 면역 체계가 반응해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7분. 제네바 회의 때 들었던 숫자였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핵심 부품을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 7분. 그때는 무기였습니다. 파괴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었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엘레나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천천히 눌렀습니다. 은빛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작합니다. 타이머를 켰습니다. 큰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엘레나의 모니터가 요동쳤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분당 100, 110, 120. 혈압 상승 중. 맥박 불규칙.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삑삑삑삑. 계속됐습니다. 엘레나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간호사가 패드를 가져왔습니다. 충전했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엘레나의 가슴에 패드를 댔습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엘레나의 몸이 튀었습니다. 침대에서 떴다가 떨어졌습니다. 심전도가 평평해졌습니다. 심정지. 한소미 교수가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눌렀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숫자가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직선만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제세동기를 다시 충전했습니다. 패드를 댔습니다. 클리어. 충격. 엘레나의 몸이 다시 튀었습니다. 심전도를 봤습니다. 평평했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다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교수님,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계속 눌렀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엘레나. 4분. 5분. 한소미 교수의 팔이 느려졌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다른 의사가 교대하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 조금만 더. 6분. 6분 30초. 그때였습니다. 삑. 작은 소리였습니다. 심전도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멈췄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작은 봉우리가 생겼습니다. 삑. 삑. 봉우리가 커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6분 47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손을 뗐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요. 의료진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었습니다. 눈에서 뭔가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엘레나의 얼굴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창백했던 입술이 분홍빛으로 변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말이 맞았어요. 제 말이요? 7분이요. 핵무기를 조립하는 시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조립하는 시간이 됐네요. 한소미 교수가 웃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째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엘레나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도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가늘고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여보, 물 좀 주세요. 컵을 건넸습니다. 엘레나가 빨대로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삼켰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달아요. 물이? 응. 한국 물은 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매일 검사했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조직 검사. 결과는 좋았습니다. 체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도 사라졌습니다. 기적이에요.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의학책에 나올 거예요. 엘레나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모두에게. 간호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희가 뭐요? 교수님이랑 박사님이 하신 거죠.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한 일이었습니다. 의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연구원, 청소하는 분들까지 모두가 엘레나를 살렸습니다. 9일째 되는 날, 엘레나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조심해. 부축했습니다. 엘레나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섰습니다. 걷고 싶어요. 아직 이른데 괜찮아요. 당신이 잡아주잖아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잡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창가까지 갔습니다. 5걸음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엘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모스크바랑 달라요. 뭐가? 밝아요. 희망이 보여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좀 더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엘레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날 살려준 것만이 아니에요.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달랐습니다. 환자는 번호였습니다. 침대 숫자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사들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도 인사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고마워요. 그날 오후 한소미 교수가 왔습니다. 박사님, 산책 좀 하실래요? 산책이요? 네. 환자분 상태도 안정됐고 박사님도 좀 쉬셔야죠. 병원 뒤편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풀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벤치가 있었습니다. 환자 몇 명이 휠체어를 타고 햇볕을 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커피 2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시겠어요? 컵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돌아가야죠. 제 나라니까요. 하지만 힘드실 거예요. 알아요. 한소미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무를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박사님은 선택하셨어요. 뭐요? 생명을 선택하셨어요. 핵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네요. 아내를 살리려고. 그게 시작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바꾸고 계세요.
한소미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러시아 과학자가 한국에서 치료받았다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나라에선 안 되냐고. 왜 한국에선 되냐고. 그래서요?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천천히지만 분명하게.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네. 고마워요. 제 아내만 살린 게 아니에요. 저도 살렸어요. 한소미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해야 할 일을. 저녁이 됐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엘레나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뭘 봐? 저 불빛들이요.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도로에 차 불빛이 흘렀습니다. 광고판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일하고, 사랑하고, 꿈꾸고.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저 불빛은 전기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희망이에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당연하지. 엘레나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목에 붕대가 아직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떴습니다. 서울의 밝은 하늘에도 별은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료진이 회진을 왔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요. 조직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돼요. 그럼 러시아로 갈 수 있겠네요. 한소미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천천히 결정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회진이 끝났습니다. 의료진이 나갔습니다. 엘레나와 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엘레나가 불렀습니다. 응, 정말 돌아가야 해요? 어디? 러시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맑았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요. 엘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우린 함께잖아요. 그렇지. 그럼 됐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엘레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방 안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15일 만이었습니다. 엘레나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목에 붕대도 뗐습니다. 흉터가 남았지만 작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거의 안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서류, 약,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엘레나가 거울을 봤습니다. 목을 만졌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네요. 새 목이. 원래 예뻤어. 아니에요. 이게 더 나아요. 살아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엘레나가 한 명씩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들도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한소미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의료진이 1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부인. 한소미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입니다. 읽어주세요. 한소미 교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읽을게요. 엘레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수님. 네. 당신들은 제 목숨만 살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꿨어요. 사람을 믿게 됐어요. 한소미 교수가 엘레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한소미 교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의료진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흘렀습니다. 빌딩, 다리, 강, 산. 모든 게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올 수 있어. 언제든. 약속해요. 약속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게이트로 갔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구소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언제 복귀하는가? 보고서는 준비됐는가? 푸틴 각하께서 기다리신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새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소미 교수였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도 새로운 시작하시길 바래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답장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엘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요. 뭐가? 돌아가는 게요. 러시아로.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체가 떨렸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섬들이 점점이 박혔습니다. 서울이 희미해졌습니다. 엘레나가 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안녕. 한국.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창을 봤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한국입니다. 목적은 치료요. 치료?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불빛이 적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르네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뭐가? 모든 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난방을 켰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엘레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해요. 쉬어. 내가 짐 풀게. 침실로 갔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소미 교수에게 준 편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출국 전에 복사해뒀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한소미 교수님께. 저는 알렉세이 카라프입니다. 30년 넘게 핵물리학을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제 인생은 원자를 쪼개는 일이었습니다. 파괴하는 법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제게 보여줬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법을, 재생하는 법을.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세계관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심어준 씨앗을 가지고 갑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철학이라는 씨앗을요. 그 씨앗을 러시아에서 키우겠습니다. 천천히지만 분명하게. 언젠가 한국처럼 우리도 생명을 우선하는 나라가 되도록.
7분. 한국이 핵무기 부품을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7분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의 시간이라는 걸. 당신들은 7분 만에 제 아내를 살렸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려놨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생명으로 증명하는 힘. 한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라 철학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철학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알렉세이 카라프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엘레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담요를 덮어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보다 많이. 하지만 춥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출근. 푸틴 각하 보고 준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할러 생명공학 협력센터 제안서. 커서가 깜박였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힘이 아니라 인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 선물을 함께 나눠야 한다. 파괴가 아니라 재생을,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새벽까지 썼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의 아침이었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엘레나가 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뭐 해요? 편지 써. 누구한테요? 푸틴에게. 엘레나가 화면을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보낼 거예요? 응.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야지. 엘레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한국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에요.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생명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출력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늘 연구소에 가면 제출하겠습니다. 받아들여지든 안 되든 시도는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엘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갈 수 있어. 꼭 가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두 사람이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희망의 빛이.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도 바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로.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죽어가던 제 아내가 다시 숨 쉬는 걸 봤을 때 알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